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안보정론 이제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10월 3일 2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광주에서 드디어 사단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율성 통상, 그리고 역사 공원 조성하는 거 난리가 난 거 다 아시죠? 강기정이가 끝까지 고집을 하고 연말까지 이 사업을 완성시키겠다. 이러다 보니까요, 정율성 흉상이죠.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단이 발생했습니다. 이 보수단체 회원으로 알려져 있는 50대인데요. 그래서 경찰에 입건이 됐고 본인이 직접 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직접 본인이 이거는 철거를 말하자면 무너뜨렸다. 뭐 당연치사죠. 이거 뭐 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를 갖다가 뭐 역사 기념공원을 만든다? 이거 그러면 뭐 이 북한 해방구로 만들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러한 시민의 저항에 부딪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어떻게 여태까지 이런 일이 안 일어났는지가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고 하정우 하사의 모친, 이제 은퇴했는데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다가 여기 어머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말이죠. 이제 단체로 릴레이 시위를 조를 만들어 가지고 할 예정임을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요, 제가 심야 방송이라도 이거 전하지 않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거 얼마나 열불이 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한동훈 장관 탄핵을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나섰고요. 그리고 이원호 의원이 지금 이 엑스달들한테 받은 그야말로 혐오 문자를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금 이제 회장이 된 이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말이죠. 자, 중동 지역 3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 회장의 동정도 여러분께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정률성, 이 동상, 이거 뭐 자료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고 방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말이죠. 자, 이게 얼마나 문제가 이제 심각한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이 지금 뉴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금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요거 쓰러뜨린 이 영상을 여러분께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원래의 영상이 되겠어요. 원래의 그러니까 정율성 요거를 완전히 밧줄로 묶어가지고요. 자동차로 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뒤로 이 펄러덩 넘어진 건데, 자, 요거를 말이죠. 제가 여러분께 이제 이 그 통상 또 넘어진 또 하나의 이 자료 화면이 되겠는데, 요거가 지금 이렇게 이 기단에서 쓰러뜨려져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보수단체 회원 50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도저히 열불이 나서 못 참아가지고 이 밧줄을 동상에 묶어서 자동차로 당기니까 이 동상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철거는요, 지난 1일 날 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이 보수계 전도사로 되어 있는데 윤영보 씨라는 분이 이 강제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정율성 거리에 있는 정율성 동상을 1일 밤 새끼줄 묶어서 기단에서 뽑아버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율성 동상이 있던 자리는요, 기단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여기 이제 이 기단에서 제거했고, 기단만 남아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원래의 흉상이 되겠고, 이렇게 이제 밑바닥이 다 이제 부러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요거는요, 뭐 이 폭력적으로 이 흉상을 쓰러뜨렸다는 점에서는 뭐 비판의 소지가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이 공산주의자 빨갱이를 갖다가 광주 시내 한 복판에 역사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 강기정, 광주시장의 사고, 이거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광주시장 강기정이는요, 젊었을 때 좌파 활동을 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좌파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좌파니까 좌파를 챙기는 것이죠. 이러다가 이제 우리 시민의 저항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보고, 그래서 광주 남부경찰서에서는요, 재물손괴 혐의로 이 보수단체 회원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윤영보 씨를 입건 조치하고 이제 관련 경위를 지금 조사할 예정이고 일단 불구속 입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1일날 밤에요 정일성 형상 목 부분을 밧줄로 묶고 2.5톤 승합차에 이를 연결한 뒤에 쓰러뜨리는 모습에 담긴 CCTV를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정일성 흉상은 약 1m 높이의 기단에서 완전히 분리된 채로 기단 옆 땅바닥에 누운 모습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당연하죠. 이거 다시 계속 아주 이거 바람직한 흉상 파괴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서요, 윤 씨는 뭐라고 밝혔냐면요. 정일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중단하라고 광주시에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강기정이가 수용하지 않으니까 강제로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직접 경찰서에서 자수를 했어요. 내가 그랬고 3일 오전에 경찰서로 가서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겠다. 범행 전모를 지금 시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광주 남구청에서는요, 동상훼손 현장을 확인한 뒤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자, 그리고 이 동상은요, 중국에 있는 청년단체가 제작을 해가지고 광주 지역 청년단체에 기증한 그런 동상으로 알려져 있고, 2008년도 광주 남구 양림동에 조성된 정일성 거리 입구에 이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조사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어떻게 조치가 되겠지만 일단 공용재물 손괴죄로다가 입건했다고 그러니까요. 한번 경찰의 수사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고 서종우 하사의 모친 김오복 전 광주 대성여고 교장입니다. 광성여고 이 대장 이 어머니가 말이죠. 그야말로 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이 유족들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 서종우 하사 연평도 포격의 희생자죠. 예. 그래서 이 모친이 중심이 돼서 지금 대대적으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릴레이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릴레이 시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릴레이 시위. 자, 그래서 릴레이 시위가 이제 일어나는데 과연 이 릴레이 시위 가지고 강기정으로 하여금 이 역사 공원 조성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겠느냐? 그건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예. 자, 그래서 그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공산주의자 정일성의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광주시가 혈세 48억 원을 들여서 공원을 짓는다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무조치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공원 철폐를 위한 릴레이 피켓 시위를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요. 정일성이가 6.25 전쟁 당시에요. 북한 인민군들하고 서울에 내려와서 점령군으로서의 자유 대한민국을 유린했고 그리고 1.4 후퇴 때는 중공과 함께 재차 서울에 내려와서 조선 궁정 악보를 약탈해간 사실이 드러났는데 중국과 북한의 군가를 짓는 이런 나팔수 그래서 한국 침략 세력의 나팔수 역할을 한 정유설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건만 강기정이는 아무런 중단 조치도 없이 공원 조치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 자, 그러니 정율성 공원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철진한 이념몰이 색깔론, 민관얘기라는 억지 돌림만 되내고 있고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보호단체들의 집회를 관제 제모로 깎아내리고 즉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 영령과 그리고 보훈 과정을 모독하고 공산주의자 정율성 공원을 철폐하거나 대안을 만들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자식을 나라에 바친 전몰 부모 유족 그리고 6.25 전쟁 중 북한 공산 세력과 싸우다 전사한 6.25 전사자 유자녀 그리고 정율성 공원 조성 철폐 광주 범시민 연대 회원들이 중심이 되세요.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매일 시행하기로 결정을 받고요. 5명에서 한 10명씩 팀을 짜서 이 정율성의 실체를 알리는 전단지도 광주시 곳곳에서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김 교장을 비롯해 이 단체 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첫째, 6.25 전범 공산당 나팔수 정일성 공원을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두 번째, 정일성 공원 대신에 민주화 호국의 고장, 광주 정신을 지키는 대안을 마련하라. 세 번째, 광주 시민 혈세인 공산당 정일성 공원 48억 예산 사용을 중지하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강기정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보훈단체 집회를 관제대문하고 깎아내린 독재 정권 시절에 운동권식 발언을 사과하라. 이러한 입장문을 냈는데요. 지극히 서정화사에 모친 이 김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주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한 이 반향을 일으킬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이제 정일성 관련해서는 이 학생 수호연합이죠. 이 학생 단체에서도 대대적으로 지금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어요. 그래서 전범가단 정일성을 광주 학생들이 거부한다. 이런 피켓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요,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제 이 회계감사라든가 일단, 일정 수준의 지금, 예, 뭐라 그럴까요? 이런 거를 예,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네요. 자, 그래서 관계 당국에서는 빠른 속도로 이거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죠. 지금 반명의 아주 열심히 활동하는 분인데 이 비명의 이원욱 의원이요. 이 엑스달들의 문자를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 이제 문자를 보면은요, 이 페이스북에다 이제 다 올렸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 바로 뭐냐? 이 엑스달들의 이런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이재명이가 제명인의 마을 이장을 그만둬야 하지 않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결국 이장으로 있는 제명인의 마을 카페는 혐오 정체의 산실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리고요 공개한 문자를 보면은요 현수막에 이혼욱 얼굴 사진 하나 얼굴 사진 건이 더 역겹다. 나대지 말라. 인간 쓰레기 민주당 탈당하라. 국민의힘 프락치 해당 행위하는 쓰레기 꺼져 수박 아웃 이런 원색적 비난 표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 자식들이 이런 걸 본다면 과연 무엇을 배울까? 참담하다. 그리고 당원인이 그럴 수 있다는 주장도 혐오 표현이 당연시되는 이유일 수 없고 비판일 때는 더욱 자신의 태도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비난, 혐오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선 이후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엑스달이라는 단어가 국민적 혐오가 됐고 대표 단식 과정에서 국회에서 오직 이재명만을 생각하는 나이는 청년이지만 분명 엑스달 혹은 개 이모 또 개 삼촌 두 분의 폭력 사태도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중요해요. 당시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 2명이 부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이송돼서 봉합수술까지 받았는데 민주당이 야기한 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어느 누구도 그 경찰 두 분께 사과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잔인하네요. 자, 그러면서요. 무엇을 해야 할지 민주당은 고민해야 하고 윤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이 아닌 실력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국민에게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최재성 의원이 그러니까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죠. 현재로서는 뭐 의원을 안 하고 있고, 전에 이제 의원도 물론 했죠. 그래서 최재성 정무수석이 말이죠. 이제 날짜 사고는 어제가 되겠습니다. 예. 최경영의 최강시사 KBS 라디오 나와서 한동훈 장관 탄핵을 해야 되겠다. 예. 왜냐? 한동훈 장관이 이번 체포 가결안을 통과할 때 해표 체포 동의안 보고를 할 적에 이 사실상 이재명에 대해서는 아예 범죄자로 확정을 했고 그리고 피의 사실까지 노출을 했는데 유례 없이 그렇게 장황하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과정들이 탄핵을 추진해야 할 충분한 논거가 되고 또 상황도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정말 오랫동안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일이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이런 것이야말로 민주당이 탄핵 사유를 담고 추진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의 공표 삭식 문제는요, 지난달 21일 날 그 당시 국회 입장문을 발표할 적에도 논쟁거리가 된 바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의 구속을 요청하던 그런 도중에 민주당 의석 쪽에서 그거는 피의사실 공표야 이러면서 항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죠. 한동훈 장관이 이것은 범죄 혐의에 대한 문제다.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제 이거 관련 준비된 내용을 끝까지 쭉 보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 그리고 김민표 국회의장의 권유 이런 것 때문에요. 압축해서 마무리 발언을 한 것이 굉장히 참 아쉬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야권에서 계속적으로 릴레이식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27일 날 한동훈 장관이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기 당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해야 하고 그리고 처벌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장관을 탄핵할 사유가 아니냐. 만약 민주당이 저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신다면 저는 절차 안에서 당당히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정치권 뉴스는 마무리를 하고요. 자,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제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 중동을 현장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우디를 갔어요. 사우디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도 가고요. 중동 내 주요 국가들을 전부 섭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이번 이재용 이 순방은요. 결국은 이제 신시장 개척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말이죠. 특히 사우디 서북부 타북주에 있는 타북주에서 삼성물산이 참여하는 친환경 스마트시티 사업인 네옴의 산악터널 공사 현장을 찾았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그 삼성 관련 직원들을 지금 이제 하고 격려까지 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 이 건설 실력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사우디 방문에서는요. 여러분들 이 네옴 시티 이 건설에 지금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지금 이제 고려 중에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중동 쪽을 돌면서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요. 그야말로 미래 먹거리하고 혁신 기술 발휘 기회로 가득 찬 보고다. 예. 보물산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비록 타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고생하고 있지만 글로벌 삼성의 미래를 건 최전선에 있다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도전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이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네옴시티 이 작업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잘 입수를 해서 반드시 이 성과적으로 말이죠. 이 프로젝트를 따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요. 스마트시 네옴은요. 사우디의 대규모 국가 개혁 프로젝트인 비전 2030에 따라서 조성하는 미래형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는 대형 인프라 사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삼성물산은 앞으로 이 네옴시티의 교통, 물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이재용 삼성 회장의 해외 이런 출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우선적으로 이제 이 네옴시티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이 네옴뿐만 아니고 제2의 중동품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지역의 개발 사업에도 우리 한국 이 기업인 또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심야 방송은 모두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거듭 감사드립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